네, 떠도는 여러분의 고견을 떴습니다. 오늘 떠평은요, 국제자유주권총대의 마틴 리가 올린 글인데요. 마틴 리 씨의 글, 아주 오늘 힘이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에게 바란답니다. 부제목은요, 행안면의 진실을 밝혀달라. 행안면의 진실 뭘까요? 여기 글에 나옵니다. 일단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장동혁 대표님, 지금 대한민국은 깊은 분란과 절망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핵심에는 부정선거가 있습니다. 2020년 이후 부정선거 이슈가 6년이 넘게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은 이를 제대로 잡지 못한 국민의 정치 지도자들의 책임이 엄연히 존재합니다. 대표님께서는 최근 대구 집회에서 이재명 정권을 강하게 비판하셨지만 그 정권의 정통성 문제의 핵심인 6.3 대선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는 철저히 침묵하셨습니다. 이는 고도로 계산된 전략적 침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정선거로 인해 발생되고 있는 암울한 현실에 놓인 국민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것은 또 한 번의 회피이고 또 한 번의 타협입니다. 국민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또다시 속는 것입니다. 그들은 묻고 있습니다. 장동혁도 결국 또 한 명의 민주당 이중대인가? 처음엔 강하게 나서더니 결국 타협하려는 거 아닌가? 이 불신과 불안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거기엔 역대 국민의힘 지도부가 외면한 진실이 있습니다. 2020년 4.15 총선 수많은 조작 정원과 배춧잎 투표지, 신권 다발 같은 투표지, 종이 무게가 다른 투표지, 여백이 잘린 투표지 등 이상한 투표지들이 속출했지만 당시 당대표였던 황교안은 부정선거 가능성에 침묵했습니다. 물론 나중에야 깨닫고 반부정선거 대열에 앞장섰지만 유일하게 민경우 의원만이 홀로 외쳤고 당은 그를 오히려 고립시켰습니다. 그 이후 등장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아예 부정선거라는 단어 자체를 꺼내는 이들을 음모론자 취급하며 타단을 했고 그 뒤를 이은 이준석 대표는 노골적으로 선을 그으며 거리두기에만 급급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대통령이 되기 전 그리고 된 이후에도 2020년 부정선거, 2022년 지방선거, 23년 보궐선거, 24년 총선까지 수많은 국민의 선거조사 요구를 무시하거나 묵인했습니다. 심지어 한동훈 전 장관 역시 처음엔 사전투표의 문제점을 일부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하다가 결국엔 사전투표를 정당한 제도인 양 감싸는 쪽으로 입장을 바꾸었습니다. 이러한 지도자들의 타협적 침묵, 정치적 계산, 비겁한 중립은 결국 오늘날의 이재명 정권을 가능케 했습니다. 국민은 진실을 외쳤고 지도자들은 선거 불법 프레임이 두려워 외면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중국의 지원을 등에 업은 민주당 이재명은 당일 투표와 사전 투표 간의 간극 차이가 역대급으로 30%가 넘게 나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도저히 되지 않는 불법 부정선거를 저지르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는 버젓이 마치 정당한 민심의 선택을 받은 양 선출 권력 운운하면서 사법부를 겁박해가며 나라를 멸망의 구렁텅이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태는 윤석열 대통령의 결국 늦은 결단이 만든 비극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내내 국민이 요구하는 부정선거 진상조사에 소극적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임기 말 국민의 거센 압박과 민주당이 만들어가는 탄핵 정국에 대한 깊은 고민 끝에 2024년 12월 3일 계엄령 선포하고 부정선거의 몸통인 중앙선관위에 대한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때는 너무 늦었습니다. 선관위, 언론, 사법부, 야권, 일부 여권까지 얽힌 거대한 부정선거 카르텔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역공이 시작되었고 보시는 바와 같이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자신이 그토록 지키려 했던 법치와 민주주의를 부정선거로 장악한 세력에 의해 영어의 몸이 되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만약 그가 조금만 더 일찍 대통령으로서의 책임감과 결단으로 부정선거 진상조사에 착수했더라면 오늘날 이런 결말은 피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장동혁 대표님께 묻습니다. 당신도 그 전철을 밟으시겠습니까? 지금 대표님이 놓인 자리는 다시금 그 실패를 반복할 것이냐 아니면 진실 앞에 정면으로 나설 것이냐의 기로입니다. 이미 미국의 공정선거 감시단으로 한국을 방문했던 모스탄 전 대사, 존 밀스 대령, 그랜트 뉴섬 전 해병대 전략관 등은 공식적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6.3 대선은 총체적 부정선거였으며 중앙선관위는 거대한 범죄 집단이다. 외국 감시단조차 이 정도의 결론에 내렸으며 국내 제1야당 대표가 이런 이슈에 대하여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면, 입을 다문다면 그 자체가 국민에 대한 배신입니다. 부정선거는 이재명 정권의 정당성의 기반을 흔드는 결정적 이슈이며 나중에는 미룰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의
마음의 칼을 빼어들 타이밍이며 행안면이 바로 그 열쇠입니다.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진실 규명의 첫 단추는 단순합니다. 전북 부안군 행안면. 그곳은 실제 인구수보다 더 많은 사전투표가 나온 지역입니다. 이곳을 포함하여 단 2군데 행안면과 이를테면 압구정동 정도만이라도 당일 투표 선거인 명부를 열람하여 사전투표자의 실제 투표 여부를 확인해보면 진실이 드러납니다. 행안면의 관내 사전투표자는 1350명이고 관내는 672명이었습니다. 1111명의 주민 사전투표자의 거의 2배에 해당하는 외부인 투표자 2022명이 와서 투표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2022명밖에 안 되는 투표인에 대하여 선거인 명부를 받아 정말로 행안면에 와서 투표를 하였는지를 전수조사해보면 손쉽게 검증을 해볼 수 있는 간단한 일입니다. 선출권력 우위론으로 말도 안 되는 이재명의 언사에 모욕을 당하고 있는 대법원에 접수된 6.3 대선 무효 국민소송이 법률에 명시된 것처럼 180일 이내에 심리가 열릴 수 있도록 이번에는 제대로 선거재판을 해줄 것을 조희대 대법원장과 천대엽 행정처장에게 국회 차원에서의 촉구도 해주십시오. 이것이 진정 국민을 대변하는 제1야당 당대표의 책무입니다. 국회 차원의 특위 구성을 제안할 수도 있고 아니면 국힘만의 단독 조사도 가능할 것입니다. 방법이 없다면 말씀하지 마십시오. 방법이 없다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찾아보면 데이터 분석을 끝낸 제야의 고수들도 많이 있어 이들의 도움을 받으면 얼마든지 밝혀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의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은 지금 장동혁 대표에게 정치를 잘해달라는 게 아니라 진실을 밝혀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잘하는지 못하는지 따질 게 아니라 너는 가짜이니 내려와 라고 말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점에서조차 부정선거 문제를 외면한다면 장 대표님 또한 역대 지도자들과 마찬가지로 민주당 이중대의 길, 한동훈의 전철, 윤석열 대통령의 비극을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대표님을 뽑은 국민들이 바란 것은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 기회입니다. 진실의 이름으로 행안면의 진실을 밝혀주십시오. 부정선거 진상조사에 나서 주십시오. 그것이 지금 대표님에게 주어진 역사적 사명입니다. 이렇게 국제자유주권총연대 국민동행재단 준비위원회 마틴 리가 쓴 글인데요. 전라북도 행안면, 부안군 행안면 이거로 끝내달라는 거네요. 이거 2022명밖에 투표를 안 했으니까 이거 전수조사하라는 거예요. 여기에 인구수보다 이렇게 엄청나게 많게 사전투표를 했다는 게 말이 안 된다 이거죠. 이거 전수조사하면 밝힐 수 있다는 얘기인데 간단한 거죠. 요거 한 군데만 회기가 뭐 하면 예를 들어서 이분이 얘기한 것처럼 압구정동 거기도 인구 그래봐야 투표한 사람 많지 않을 거예요. 끼케야 뭐 몇만 명이겠죠. 그 압구정동의 고통 그렇게 해서 2군데 아니면 뭐 3군데 전수조사하면은 대한민국을 다 전수조사하면 더 좋죠. 근데 이것들이 시간 끈다고 뭐 그러면 랜덤에서 행안면은 꼭 조사해야 된다. 왜? 아니 사전선거를 이렇게 많이 했을 리가 없다. 인구보다도 훨씬 많게. 이건 말이 안 된다. 이거 대답해라. 이런 게 있을 수 있냐? 인구수보다 어떻게 몇 장 더 많아도 문제예요. 그런데 관내 사전투표 1350명이고 관내는 672명이 있는데 1111명의 주민인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투표하냐? 거의 2배에 달하는 2022명이 투표를 했다는 거예요. 주민의 두 배가 투표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장동혁 대표가 잘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2% 부족한 것은 부정선거 밝힌다고 그랬잖아요. 당대표 선거 나가기 전에 그랬잖아요. 여러 번 밝혔잖아요. 남아 1호는 중천금, 장동혁 1호는 중천금은 아니더라도 100만 달러는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한국 돈으로 얘기하면 뭐 어느 정도는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당대표가 된 다음에는 부정선거에 대해서 입을 닫으시니까 이런 그 주문이 오는 겁니다. 마틴 리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장동혁 대표를 얼마나 응원했습니까? 당대표 선거에서. 김문수는 승복해서 안 된다. 단 하나예요. 부정선거를 승복하는 거. 거기서 지도자 자격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답은 나와 있지 않습니까? 부정선거를 승복하지 않고 전수조사라. 그러는 사람이 우파의 영웅 되는 거예요. 답이 나왔잖아요. 장동혁 대표 그래서 대표된 거예요. 그래서 당원들이 압도적으로 투표해 준 거예요. 그렇다면 그걸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마음이 달라지면 안 되죠. 국민들은 금방 변합니다. 한동훈 보세요. 국민들은 금방 싸늘해져요. 김문수 후보 보세요. 금방 김문수 지금 지지율 보세요. 완전히 바닥이잖아요. 금방 돌아섭니다. 안 돌아서게 하려면 말했던 데 밝히는 노력을 해달라는 겁니다. 할 수 있는 카드가 많이 있어요.
크기도 있고요. 국힘당 차원의 전수조사도 있고요. 또 요구하게 외치는 것도 있고요. 선관위 찾아가서 압박하고요. 서버 내놔라. 서버 까자. 뭐 많아요, 방법은. 근데 다른 거 이재명의 무슨 실정 얘기하고 그건 곁가지예요. 곁가지. 부정선거로 당선됐는데 그 부정선거만 밝히면 게임 끝나는 건데 두 번째 재판. 그건 요즘 얘기하더라고요. 재판 재개하라. 왜 재판 멈췄냐. 조희대 대법원장은. 그건 요즘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장동혁 대표가. 그건 좋습니다. 플러스 부정. 그럼요, 민주당은 갈 데가 없어요. 이재명 정권은 갈 데가 없어. 사법 리스크에 재판 재개하면 당선증 떨어져서 저 대통령 선거 다시 해야 돼요. 그리고 부정선거 밝히면 그것도 역시 다시 해야 돼요. 두 가지의 어마어마한 무기가 있는 그거를 안 사용하면은 이상한 격까지만 찌르면 되겠냐. 이런. 장동혁 대표 용기를 내세요. 그러면 지도자 반열에 오르는 거고 지금 지지율이 국민의힘 좋아요. 23일 날 오후에 나온 거 보니까 민주당이 40.6, 국민의힘 39.5, 1.1%포인트로 좁혀졌어요. 이건 오차 범위 내죠. 에브리뉴스와 미디어 로컬이 공동 의뢰하고 여론조사 전문기관이죠. 에브리리서치가 실시한 9월 셋째 주 정기 여론조사에서 오차 범위 내로 좁혀졌습니다. 여기에 만족해서 이재명 실적만 까면 안 돼요. 그러면 또 주저앉습니다. 지금 이 여론이 좋잖아요. 왜? 지금 투쟁을 하니까 장동혁 대표가 장외 투쟁하고 그 다음에 이재명 재판 재개하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오차범위 내로 좁혀졌잖아요. 부정선거 밝히자고 세게 나오면요 앞설 겁니다. 그리고 장동혁 대표 개인 지지율은요 보공행진할 거예요. 1등 그냥 압도적으로 1등 할걸요. 내기 하실래요? 장동혁 대표님 저하고 부정선거 밝히자고 앞장서서 얘기하잖아요. 개인 지지율 1등 합니다. 지금 무슨 조국하고 1, 2등 싸우고 근데 의미 없는 숫자들이 8%, 9% 이러는데 30 몇 퍼센트 치고 나갈 겁니다. 두고 보세요. 그렇게 해주십시오. 마틴 리도 원하고 이봉규도 원하고 여기 이봉규 TV 보시는 많은 구독자님들이 원하시는데요. 댓글 써주세요. 얼마나 원하시는지 댓글 써주시고요. 구독도 빵빵 눌러주십시오.